일단은 무게중심까지 설명할 건데요. 아까 내분점, 외분점은 다시 한번 공식만 확인할게요. 자, 점 A가 A, B이고 점 B가 C, D라고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? 일단은 아까 구조로 다 설명했잖아? 공식만 정리할게요. 공식만. 선분 A, B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잘 보세요. 이제 문자로 바꿀 거야. M 대 N만큼 여기가 A점, 여기가 B점이었을 때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, 요 점을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? 점 C는, 점을 먼저 말해주세요. 점 C는 선분 A, B의 어떤 점? 내분점, 외분점. 내분점이에요. 근데 그냥 내분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M 대 N만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. 이해 가셨죠? 그 또 하나, 만약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있어요. 여기가 점 D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P 대 Q만큼이라고 한다면 점 D는 선분 AB의 내분점, 외분점 이걸 먼저 써주시고 그 외분점의 비례값이 얼마냐면은 P 대 Q가 되는 거예요. 괜찮아요?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?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내분점 점 C를 구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점 C는 내분점이라서요. 좌표값이 두 개가 있을 건데 분수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?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M 대 N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. M 대 N 써주시고 분모에는 내분점일 때 둘 다 뭐예요? 그냥 더하면 돼요. 그리고 이제 X좌표끼리만 크로스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죠. C랑 M을 곱하고 A랑 N을 곱해야 돼요. 그래서 CM 써주시고 더하기 AN 이렇게 되겠고요. 다시 이 Y좌표값은 D랑 M을 곱해서 DM 더하기 AN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. 괜찮아? 됐죠? 자, 그 다음에 점 D 외분점은 어떻게 하느냐? 똑같은 공식인데 P 대 Q라고 했으니까 써볼게. P 대 Q라고 쓴다면 외분점일 때는 뒤에 거에 뭐 해주라고?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돼? P-Q 똑같이 P-Q 해주는 거고 C랑 P를 곱해서 CP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AQ 다시 D랑 P를 곱해서 DP 마이너스 BQ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되겠죠? 아까 했던 공식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? 그럼 점 A하고 점 B가 있는데 선분 A, B의 중점을 구하래요. 중점의 뜻이 뭐야? 가운데 점이잖아. 내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중점이면 어쨌든 가운데 있는 거잖아. 그럼 중점은 몇 대면 내분점이에요? 1대1 내분점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바로 말할 수가 있을 건데 1대1이니까 M 대 N이 1과 1인 거잖아.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얼마야? 2. 맞죠? 근데 여기가 M, N이 얘도 1이고 얘도 1이면 곱하나 안 하잖아. 그죠? M과 N은 숫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. 그럼 결과 어떻게 돼?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C하고 A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Y도 B하고 D를 더하면 되는 거야. 그러니 이렇게 볼 수도 있어. X좌표끼리 두 개가 있으면 이 둘의 가운데 값.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고 나누기 2하는 게 중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Y좌표도 얘네들의 가운데 값이니까 B하고 D를 더한 거를 나누기 2하는 그게 바로 중점 좌표가 되는 겁니다. 어렵지 않겠죠? 네. 그럼 이제 이거에 이어서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증명 이따 좀 이따 해줄 건데 A점, B점, C점인 거고 x1, y1, x2, y2, x3, y3라고 한번 해보면 이제 뭘 구할 거냐면 무게중심 구할 거예요. 무게중심 배웠었잖아.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든 바늘로 이렇게 딱 찔렀을 때 쓰러지지 않고 균형에 맞춰지는 점이 있을 거야.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하거든. 삼각형에도 무게중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럼 느낌적으로 보자.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가 있는데 무게중심 G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느낌적으로 볼게요. 느낌적으로
이 x좌표 3개를 뭐 하면 좋을까? 이 세 점의 가장 가운데 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느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이 x좌표 3개 뭐하고? 더하고 뭐 해줘? 얼마로? 그렇지. 똑같이 y도 다 더하고 얼마로 나눠? 그럼 이게 진짜 무게중심이에요. 신기하죠? 일단은 어렵지 않으니까 공식을 먼저 익힐 겁니다. 알겠죠?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증명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잘 보세요. 혹시 기억나요? 무게중심 그리는 방법? 각 변의 가운데 점에서 마주 보는 꼭지점 연결하세요. 또 이쪽 변의 중심하고 가운데 점하고 얘를 연결하세요. 그럼 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? 마찬가지로 여기에 중점하고 얘 연결하면 한 점에서 만나.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었어. 중2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. 중2 때 배웠다고. 오케이?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몇 대 몇? 2대 1이야. 자, 우리 이 점 구해 볼게요. 어떻게 구할 거냐? 난 이렇게 구할 거야. BC의 중점을 구할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중점 구하는 거 아까 쉬웠잖아. 어떻게 되겠어? 얘네들 뭐 하면 돼? 가운데 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? 괜찮니? 이건 어렵지 않죠? 이렇게 구했어. 이 점은 점 A와 점 M의 내분점이에요. 점 G는 선분 AM의 내분점이야. 자, 근데 몇 대면 내분점이야? 그렇지. 2대 1 내분점이야. 그래서 점 A하고 점 M의 내분점을 구해보자고요. 해볼게. 점 A는 x1, y1 쓰시면 되겠고, M은, 귀찮네. 2분의 x2, x3. 2분의 y2, y3. 이거잖아요. 그죠? 이 둘을 몇 대 몇으로? 2대 1로 내분하래요. 크로스! 하면 되겠죠? 그럼 G 구해 곱시다. 자, 2와 1 더하니까 분모는 얼마? 3. 이제 뭐 해야 돼? 크로스 곱해야 돼요. 1과 이거 곱하고요. 2랑 2 곱해서 더할 거죠. 근데 얘들아,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이 약분되고 요것만 남는 거 맞니? 1은 그냥 x1인 거죠. 그럼 합치면 뭐가 되겠어? x1, x2, x3예요. 같은 방법으로 y1, y2, y3. 증명 어렵지 않죠? 이렇게 무게중심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. 됐습니까? 그 무게중심을 구하러 간다면 이렇게 좌표값 3개를 모두 다 싹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돼요. x성분끼리, y성분끼리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필수예제 내가 몇 개를 같이 풀게요. 일단 19쪽에 있는 필수예제 1번 보실게요. 19쪽에 있는 필수예제 1번. 이거는 문제 안 보고 할게 그냥. A점과 B점 나와 있고 A,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구할 수 있어 없어? 공식 쓰면? 있겠죠? 여기 봐. A, B를 4대 1로 내분하는 점 Q 구할 수 있어 없어? Q 구할 수 있겠죠? 그런 다음에 PQ의 중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Q를 다시 좌표를 보고 가운데 값 2분의 얼마, 2분의 얼마 구하면 되겠죠? 어렵지 않습니다. 1번은 넘길게요. 넘길게요. 자, 이거 된다라고 볼게. 이거 내분점. 필수예제 2번을 보시면 내분하래요. 자, 한번 써볼게요. A는 1,2, B는 6, -2. 근데 얘를 내분하는데 내분하는 값이 숫자가 아니야. 얼마로 돼 있어? t 대 1-t로 내분을 하래요. 이 점 P를 구하고 이 P가 1사분면에 있도록 T값의 범위를 구하세요. 별거 없습니다. 내분점을 일단 구해야 돼. 선생님 뭐 복잡해요? 아니, 얘가 더 쉬운 거야. 얘들아,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분점을 구해보면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? 분모가 다 1인 거야 그냥. 크로스! 이거 꼭 해주라고. 1과 얘 곱하면 1마T. 얘랑 얘 더하면 6t 끝. 다시 얘랑 얘 곱하면 2-2t. 얘랑 얘 곱하면 -2t. 됐죠? 정리하시면 5t 플러스 1, 2-4t 이렇게 되네요.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한 내분점이에요.
그런데 얘가 몇 사분면에 있어야 한대? 1사분면에 있어야 되는데 점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으려면 각 성분값의 부호만 정확하게 정해지면 되겠죠.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. 다시 말해서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죠.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t값을 구하라. 자, t값 범위 구하면 t는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올 것 같고요. t는요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나오네요.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거니까 최종 답은 t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된다.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. 괜찮죠? 됐죠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필수 예제 3번도 볼게요.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. 근데 너희들이 도형의 성질을 같이 이용해야 되는데 도형의 성질을 좀 까먹었을 수 있잖아.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. 해봅시다. 필수 예제 3번. 1번. 평행사변형인데 점 4개 중에서 3개 점의 좌표를 알려줘요. 오, 좋았어. 근데 얘가 뭐래? 평행사변형이래. 자, 이제 중요한 거 얘들아. 4개의 점을 여기다 점을 찍을 거고 이게 평사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. 점의 위치가 4,6, 2,0, 6,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 점의 위치까지 너희들이 정확하게 하려면 평면 좌표를 딱 그려야 되고 몇 콤마 몇 이거 막 다 찍어야 된단 말이야. 이 말 이해 가시죠? 근데 그 점을 너무 정확하게 찍으려다 보면 오래 걸려요. 점 좌표를 여기다가 찍는 것 자체가 귀찮고 좀 힘들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림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점 좌표 신경 쓰지 마. 위치가 실제로는 잘못돼도 좋아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여기 있어야 맞는 문제인데 내가 A를 여기다 놓고 풀게요. 잘 보세요. A가 얼마야? 4,6이래. 그럼 4,6 쓰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해. 점 B는 나머지 점 중에 어디일까요? 무조건 수학에서의 점의 좌표를 읽는 건 도형에서의 점을 읽는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. A 다음에 있는 점 여기가 반드시 B여야 되고 여기가 C여야 돼요. 만약에 점 B가 여기가 되잖아? 그럼 잘못된 거야. 오류가 돼요. 그 순서만 지켜주라는 얘기인 거야. 됐어? 점 B가 얼마야? 2,0. 자, 봐봐. 이게 말이 되냐고. 말이 안 되죠? 4,6 X가 4, X가 2. 얘가 더 왼쪽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잖아. 근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풀라고 이렇게. 굳이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. 알겠죠?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그 다음에 C는 6, 마이너스 2. 다 말이 안 돼. D는 얼마인지 몰라. D를 그냥 A, B라고 하자고요. 이제 문제는 이거야. 결과적으로 점 D를 구해라. 이겁니다. 여기까지 갔죠? 자,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은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조건만 나와 있는 거고 이 조건을 다시 말로 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. 이제 이것만 했었으면 돼요. 그러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. 첫 번째,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뭐하다? 평행하다.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고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그 또 뭐도 있었냐면 대각선을 그으면 대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뭐 한다? 서로를 2등분해요. 그 말은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같고요.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아요. 그래서 딱 중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야.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. 성질이에요. 알겠죠? 그럼 이 성질을 식으로만 만들면 돼. 자,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.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. 다 가능한 거야. 얘랑 평행하다고 했잖아. 평행하잖아요.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두 점끼리의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야? 같다는 얘기야. 그럼 혹시 너희들 기울기 구하는 거 기억나요? 기울기? 두 점을 알았을 때 기울기.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였어요. 그래서 요 기울기 구하면 4 빼기 2분의 6 빼기 0 이게 기울기야. 괜찮아?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하면 a 빼기 6분의 b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. 근데 이 기울기가 어떻다고요? 같다고요. 그럼 식 하나 나와 안 나와? 식 나오죠?
다만 이 식을 정리해보면 미지수가 A, B가 두 개나 있어요. 뭐가 이상해? 표정 이상한데? 이거 갖고 A, B 아직 못 구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, 아직도?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 같다. 식 세울 수 있어, 없어? 이렇게, 이걸로 풀진 않을 건데, 하면 어떻게 돼? A마 4분의 B마 6. 이게, 여기 기울기. 6 빼기 2분의 마이 빼기 0, 마이. 이거 연립하면 AB 값이 나온다고요. 그럼 AB 값 구해지는 거죠? 근데 좀 귀찮죠?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어떤 성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편하고 안 편하고가 정해지는 거거든?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얘기지,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애들이 항상 그 방법을 풀려고 해. 책에서 나온 방법은 뭐냐면 이걸 이용하래. 이렇게 이용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말고 얘하고 얘하고 D하고 B하고의 중점 구할 수 있어, 없어? 중점 공식 알고 있잖아, 우리. 중점 공식 이용하면 이 좌표값 구할 수 있어요? 근데 AC의 중점과 DB의 중점은 어때야 된다? 같아야 한다. 그래서 그걸 이용하자는 얘기야. 해볼게. BD의 중점을 구하면 2분의 A 플러스 2고요. 2분의 B가 돼요. 이게 바로 이 중점 M이에요. 괜찮아? 또 A와 C의 중점을 바로 구하시면 2분의 4 플러스 6이고요. 2분의 6 빼기 마이너스 2예요. 맞아요? 이 둘이 어떻다? 같다. 그럼 A, B가 나와 안 나와? 쉽네. 훨씬 쉽죠. 그러니까 어떤 조건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더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다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좌표로 이용할 때는 마주보는 두 점 사이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는 이 조건이 많이 쓰이는 조건이기는 합니다. 됐어요? 근데 나는 이것보다 난 이걸 더 좋아해. 잘 봐봐, 얘들아. A에서 B로 가는 게 만약에 요만큼 증가하고 요만큼 증가해야 된대. 그럼 D에서 C로 가는 것도 같은 길이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? 얼음 중독자. 여기 봐. 잠을 많이 자지, 그러니까. A에서 B로 이동하는 양이 D에서 C로 이동하는 양이랑 어떻게 했어요? 같다고요. 이 말 이해 갔어? 괜찮아? 그럼 잘 봐봐, 얘들아. A에서 B로 얼마큼 이동하면 X가 4에서 2로 변한 거죠. 그럼 X를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?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죠. 다시 6에서 0으로 이동했어요. 얼마큼 이동한 거야, Y로는? 마이너스 6 이동한 거죠. 그럼 똑같다는 얘기야. D에서 C로 가려면 A에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한 게 6이 되는 거고, 똑같이 B에서 C로 이동하려면 Y축을 얼마만큼? 마이너스 2만큼. 다시 말하면 B에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이해가요? 똑같이 이동할 거 아니야. 이게 이동한 만큼 같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평소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A는 8, B는 4 바로 나온다고요. 더 간단하죠? 근데 이거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문제의 미정계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괜찮아요? 자, 만약에 그렇고 만약에 이 문제가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만약에 마름모였다라고 한다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또 다르잖아. 얘가 마름모래. 그럼 평사의 조건인 대각선이 서로 중점을 지나갑니다. 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조건이 뭐가 있냐면 이거야.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고 할 수도 있어. 근데 점 사이 공식을 써서 길이 구하려면 제곱도 들어가고 루트도 들어가잖아. 계산이 안 편하죠.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 말고 다른 조건을 이용하면 더 좋다고요. 생각혹시 기억나니? 마름모의 성질 중에서 평행사 말고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? 얘가 수직이 돼요. 평사는 얘가 90도가 아니거든요. 근데 마름모는 대각선을 연결하면 반드시 얘가 뭐가 돼요? 90도가 돼요.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. 어떻게 이용하면 돼? 만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관계가 되면 두 기울기를 뭐하면 곱하면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이 있어. 이거 아직 안 했나? 처음 보나?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. 추가 조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자, 필스텝 한번 좋습니다. 네. 필세지 4번이요?
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파푸스 중성정리에 배웠던 공식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풀어야 되는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. 찍 해가지고 여기 가게 같아. 그리고 좌표값이 2,6, 6,3, 마사, 마이. 이렇게 점이 3개가 있습니다. 여기 보자. 자,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요 점을 구하래요. 2등분에서 만나는 이 점 D를 구하래요. 계산은 나중인 거고 어떤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. 어떤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. 내각을 2등분한 조건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.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다. 맞아요? 맞잖아. 이거밖에 없다고요. 내각의 2등분 조건은 얘와 이거의 비가 아랫변의 비와 같습니다.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. 그럼 이렇게 보면 돼. 이 길이의 비가 얼마인지만 안다면 점 B와 점 C의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정답 D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길이의 비를 알아내고 싶어. 방법은요? AB와 AC의 길이의 비랑 일치하잖아요. 그래서 뭘 구해야 되겠어? AB의 길이 구해야 되겠고요. AC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. 두 점을 아니까 점과 점 사이의 공식으로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? 있죠? 공식 써서 구하시면 여기가 10이 나오고 여기가 5가 나와요. 그럼 몇 대 몇인 거야? 2대 1인 거예요. 그래서 공식은 2대 1입니다. 비례식은 2대 1이에요. 따라서 두 점을 2대 1로 내분한 점을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내분점 공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삼각형 중에서 내각을 2등분한 이 조건이 나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옆변의 길이의 비가 밑변의 길이의 비랑 일치한다.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다른 건 아예 응용 안 하셔도 됩니다. 됐죠? 필수의 이제 5번 마지막 문제네요. 세 점을 꼭지점한 삼각형 ABC의 무게점표가 2,3이래요. 에이씨 뭐야? 형 너희들 우리 같이 풀어보자. 세 점이 나와 있어요. 근데 점의 좌표값 중에서 미정계수가 하나씩 숨겨져 있네요. 근데 추가 조건이 뭐냐면 이것들을 이용한 무게중심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. 자, 요거 이용해서 무게중심 바로 구해볼게. 3분의 요거 더했으니까 7 플러스 A. 다시 3분의 y좌표값 더했으니까 6 플러스 p. 이게 무게중심 공식을 쓴 건데 이 좌표값이 얼마래? 2와 3이래요. 그럼 A, B 값 구할 수 있겠죠. 너무 쉽네. 이렇게 푸는 문제. 다음 두 번째 것도 세 점의 좌표값을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세 점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뭔가를 구하래요. 자, 요거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. 얘들 봐봐. 정삼각형 아니고 그냥 삼각형이야. A, B, C가 있어요. 물어볼게. A, B, 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한다면 중점 연결해서 구할 수 있잖아. 그죠?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A, B, C의. 됐어? 자, 보겠습니다. 봐봐. A, B의 중점, A, C의 중점, B, C의 중점. 중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삼각형이 될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, 얘들아. 이 초록색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흰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떨까요? 이거 같습니다. 신기하게. 이거 같아요. 오케이? 증명은 어쩔 수 없어요. x1, y1이라고 다 임의로 준 다음에 얘의 중점 구하고 얘의 중점 구한 다음에 이 중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무게중심 공식을 쓰면 똑같이 일치해요. 그래서 증명은 내가 따로 하지 않을 건데 그냥 느낌만 가지세요. 이 전체의 무게중심과 중점을 연결한 녀석들의 무게중심은 어떻다? 같다. 그럼 마지막 하나. 중점이 아니야. 잘 봐봐. 2대 1. 또다시 2대 1. 또다시 2대 1. 오케이? 각 변을 같은 방향으로 2대 1, 2대 1, 2대 1 이렇게 내분점을 3개를 만들어서
이 삼각형을 또 하나 그렸어요. 다시 물어볼게. 주황색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을까요? 같습니다. 같습니다. 중요한 건 내분되는 이 B가 M 대 N, M 대 N, M 대 N으로 이것만 일치한다면 얘네들을 연결한 무게중심과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같습니다. 이건 그냥 익히세요. 지금 그냥.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. 무게중심이. 그것만 익히시면 돼요. 그럼 여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중점을 연결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 점 구하고 이 점 구하고 이 점 구해서 다시 무게중심 구하라는 얘기였어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. 큰 삼각형과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같기 때문에 한 번에 무게중심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죠? 오케이? 여기까지가 판명좌표 내분점, 내분점, 무게중심이었습니다. 오케이?